종잣돈은 7천만 원 정도 모으셨고요. 특히 이나 이런 곳들은 공급도 적고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을 잘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사연자님이 가진 종잣돈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전문가 강남 여유지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직장인분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지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목표가 생긴 분의 사연입니다. 같이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제 인생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 떠서 회사에 가고 똑같은 길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잠에 드는 그냥 사라지는 삶을 버텨내는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부동산 공부였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행크의 강의를 시작으로 대출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고요. 어느새 저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독립했던 자취방도 정리를 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와서 매월 새는 고정비를 줄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몸담고 있지만 연봉이 낮고 겸업 제한도 있어서 종잣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직장 근처인 신길역 쪽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조건에 맞는 곳은 대부분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고려해서 5호선 라인 소형 아파트들과 경기도권을 찾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머리만 싸매고 있습니다. 겨우 찾아낸 희망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제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노잼의 우울 속에서 간신히 발견한 설렘, 이 꿈을 꼭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디 조언과 따뜻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자체부터가 첫 출발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지금 보내신 사연자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비슷하게도 저도 가진 종잣돈이 작으니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출발을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시면은요,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또 좋은 시기에 아파트를 늘렸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 자산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첫 출발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고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잘 하신다고 하면 자산을 충분히 잘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종잣돈은 7천만 원 정도 모으셨고요. 월급은 240만 원에 매월 평균 지출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취방을 정리하고 저는 본가로 들어가는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정말 크거든요. 자취방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가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식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소비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본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를 또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신길역 쪽에 있으신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고 오피스텔을 보고 있다고 하세요. 신길역 쪽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또는 1억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곳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잣돈에 살 수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길역이 지금 5호선이랑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신길역 인근 자체가 주변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여의도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 수요들도 많고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뭐 마포라던가 또 강남으로도 가기 굉장히 또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오래된 구축을 제외하고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0억 초반에서 10억 중반까지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새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오피스텔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접근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신길에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지역에서 아파트를 고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화동 쪽에 있는 작은 평수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 이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요, 성북구에 있는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생각하면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지금 본가에 거주를
하고 있으시고 갭 투자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가에 거주하시면서 보유한 자금에서 아니면 조금 더 자금을 늘려서 갭 투자하는 방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갭 투자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갭 투자만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거주로 들어갔을 때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금이 좀 작은 분일수록 제가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해서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지를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시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수인 분당선 청명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3평이 있고 24평이 있는데요. 23평 같은 경우는 3억 7천 정도 중층이 나와 있고 24평 같은 경우는 올수리 되어 있는 4억 원 정도에 나와 있네요.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 3억 2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올수리 됐느냐 또는 뭐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4억 원에 전세 한 3억 2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갭이 한 8천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특히 수원이나 이런 곳들은 공급도 적고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이전 가격 대비해서 전세 물량이 없어서 빠르게 좀 오르고 있다. 이런 곳들을 잘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사연자님이 가진 종잣돈에서도 갭 투자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단지들이 매수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큰 시장을 보고 또 그 지역을 보고 종잣돈에서 가능한 아파트를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볼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랑 가까운지 학군이 좋은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지역에 우리가 공급량이라던가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종잣돈이 작든 많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민보다는 더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가 사는 게 좋은지 또는 어떤 지역을 지금 사도 괜찮은지 이런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을 잘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인 이론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현장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옷 살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입어보고 신발도 다 신어보고 다 해보고 매수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보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운 이유는 현장에 안 가보고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입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요.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당연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분 또는 고수분들은 혼자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초보야 라고 하면 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혼자 했거든요. 혼자 임장을 다니고 배우자랑 같이 임장을 다니고 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남이 아는 것이 합쳐지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토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이런 교류를 하고 내 생각에 오류가 없는지 더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행크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강의 하나에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나 스터디 같은 경우가 비용으로 남의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저도 몇 천만 원 이상 강의도 듣고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게 되면은요,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어떤 분야든 발을 걸치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기회를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종잣돈이 적을 때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책도 좋은데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전의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달의 사연 또는 지난달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커뮤니티에 있는 성공 사례 같은 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가격대를 가진 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샀고 또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나와 비슷한데도 저렇게 해서 투자를 성공했구나 이걸 많이 습득하시면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종잣돈이 얼마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그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님께서 2년 내에 결혼 예정이고 앞으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본가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분리해서 2년 정도 오를 만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신 다음에 투자로 한 번 더 불리시고 2년 이후에 결혼하셔가지고 입주하실 때는 갈아타기를 하거나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출발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걸어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이상 강남 여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